시장 하시죠 팀입니다. 시장 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대전 중앙시장을 얘기했어요. 예. 를 위한 상인과 소비자용 자바를 기반으로 한 쿠팡급 어플이다. 그래서 이제 쿠팡급에서 이제 쿠팡이란 말은 좀 상용화된 타 회사의 이름이니까 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개요로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가격으로 판매와 배달을 하겠다. 판매하고 배달을 하는 겁니다. 앱을 통해 시장에 대한 신선도 체크와 가격을 제시한다. 제품이 그 채소인 경우에는 신선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배송은 배송 전문 업체를 사용한다. 그럼 좋습니다. 예. 시장은 신선도와 품질이 중요한데 앱은 신선도를 그래프로 유통기한을 측정선까지 나타내다 보니 소비자가 보기 쉽게 신선 측정이 가능하다. 의도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좀 설명을 좀 들어보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제일 싸지는 않죠. 항상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오픈마켓이 더 싼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품목마다 다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시장은 어르신들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편리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주문하고 배송이 되니까 최근에 바이러스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입 가능하다. 예. 시장 하시죠 팀에서는 아래 목차와 같이 구조도 아키텍처, 일정표, 과제 예산, 실행 시나리오, 유사 사례 조사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구조도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뉴 쪽에 있는 시장 하시죠 라고 하는 어플을 써서 주문과 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각자 올린 거죠, 그죠? 각자 올린 것을 제가 봤는데 목소리만 다를 뿐이고 내용은 거의 유사해서 팀 내에 활발한 그 토론이 있었구나, 생각이 같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시장 하시죠를 통해서 왼쪽으로 가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제품 신선도나 결제 시스템 재고, 리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나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페이커를 통해서 지불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주문한 내용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서드 파티라고 그러죠. 배달 대행해 주는 곳들, 365 홍길동 나이스콜에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거 보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장 하시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그 재래시장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 앱, 그러니까 구매하는 앱은 있는데 그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 앱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야 그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나중에 코멘트 포함을 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을 이렇게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개선할 점 분석, 시장 조사, 프로그래밍 시작.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6월달, 이제 다음 장에 6월달 초에서도 프로그래밍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설계를 잘 해서 코딩은 하룻밤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된 설계다 그러면 이제 1년을 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신선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비하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설계가 좋아야, 처음에 잘 설계가 돼야 그 프로그래밍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주일 정도 개선할 점 분석이라고 그랬는데요. 뭐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사 포함을 해서요. 한번 뭐 해보는데 뒤쪽에 그 제안을 제가 좀 할게요. 여러 가지 고칠점들을 그걸 보고 좀 판단해 보세요. 네, 6월달도 이렇게 첫 번째 주를 해서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일찍 끝내면 좋죠. 예, 바람직합니다. 과제 예산입니다. 아마 이제 링크 사업단에 관련이 돼서 한 것 같은데, 뭐 재료비 없음, 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뭐 책 같은 거는 좀 살 수 있지 않나요? 책. 예. 뭐 다가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아마 예산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반납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해서 교재도 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QR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넣어서 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예. QR 코드. 그래서 QR 코드를 뭐 100%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QR 코드를 명함처럼 찍어가지고 뭐 시장에 배포하는, 뭐 이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제로페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좀 포함을 해서 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좀 쓰면 좋겠죠. 예. 예. 그 시장 아시죠, 팀? 예, 그 중앙시장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행 시나리오입니다. 뭐 하나씩 보면 1번, 소비자가 이제 뭔가 물건을 사고 싶으니까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제 구동을 한다.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다. 3번은 큰 카테고리를 이용해 시장 물품을 확인한다. 자, 그런데 이 시장 물품에 대해서, 시장 물품이 누군가가 등록을 해줘야 소비자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시장 물품의 국내산인지 언제든 신선도 그래프를 통해 그 물품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시장 물품의 품목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가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여러분이 아마 3학년 때 학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시장 물품을 등록하고, 등록할 때 뭐 국내산, 그 다음에 들어온 시간, 뭐 유통기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는 넣어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넣을까요? 예, 손으로 입력합니까? 하나하나? 시장 상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여튼 뭐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무조건 뭐 어플을 켠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 자, 구매할 의사가 있을 시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원터치 결제로 배달료를 바로 배달한다. 6번, 구매가 완료되면 그 가격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예, 여러분이 전자상가를 해봤으면 이제 다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달업체, 아까 얘기했던 365 홍길동 나이스콜 협력업체로 지정해 배달을 하겠다. 여기 뭐 연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배송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싶잖아요, 소비자가. 내가 그 내보낸 그 주문이 언제 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365 홍길동이나 나이스콜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냥 연계하면 안 되고 이제 API 연계를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송 정보에 대한 것을 받아와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8번, 배달을 받고 배달업체에 대한 리뷰와 구매한 시장의 리뷰를 쓸 시 포인트 지급. 여기 보면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썼어요. 구매 완료 포인트 6번, 그 다음에 8번 배달 후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 자, 그 다음에 9번, 어플을 이용 안 하고 직접 시장 방문 시 지도를 통해 시장의 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GPS나 뭐 써서 하나 보죠. 근데
그냥 지도만 제공하는 거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동선까지 실내 GPS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9가지를 실행 시나리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화면 켜기만 하면 나와 있는 뭐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따 얘기할 겁니다. 네,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놀러와요 시장, 그 약자로 놀장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나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뭐 이루어져 있지만 배달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여기에 놀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365 홍길동이나 뭐 이런 그 서드 파티 나이스콜 이런 것들 써서 했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별 대단한 얘기는 같진 않은데. 자, 단점은 국내산이면 국내산, 수입산이면 수입산이라고만 기재.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단점이 아니고 정보를 올린 사람이 그렇게만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올려야 될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를 올릴 능력이 되는지 시간적으로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요. 예, 느낌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제철 음식을 모아서 표현해 놓았다. 뭐 좋습니다. 요 어플이 그렇게 하나 보죠. 오늘은 뭐 먹지? 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해 레시피를 공개하고 있다. 뭐 좋습니다. 그 레시피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되어 있는 그 시장의 그 품목을 그대로 세트로 자동 구매가 돼서 나가게 하는 뭐 그런 건가 보죠. 뭐 그런 거는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플은 시장 주변에 살지 않으면 배달이 전혀 되지 않음.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드 파티 그 문제인 것 같죠. 예. 포인트 적립 시스템은 같음. 예, 여기도 포인트 하나 봅니다. 시장의 구조를 지도에 잘 표시해 놓았다. 뭐, 예. 상품 카테고리란이 너무 작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글자 크기가 작다는 건지 아니면 밑에도 있네요. 카테고리란을 크게 해서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해야 됨. 뭐 글자나 뭐 이런 그 표현이 작았나 봅니다. 그죠? 예. 주 목적이 시장 배달인데 그 취지보다는 다른 것에 너무 투자함. 그래서 이거 보면 놀장이라고 하는 어플 뭐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안 봐도 뭐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 시장 하시조 팀의 어플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세 번째에 있는 단점은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써놓은 거 이외에는 없죠. 어차피 우리 시장 하시죠 팀도 배달은 서드 파티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단편 중에 뭐 없는데요. 그래서 똑같은데 맨 마지막 그 몇 번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에 상품 카테고리란이 너무 작음. 이거 뭐 글자 크게 하는 거가 차이잖아요. 그래서 놀장을 베끼겠다는 건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바로. 근데 그 베끼는 것도 제대로 베낀 것 같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놀장. 뭐 홈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장을 대상으로 하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 가서 봤더니 놀러와요 시장, 놀장이죠. 하고 놀러와요 시장의 점주 버전 두 개의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맞은 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놀러와의 시장, 놀장은 일반 소비자용, 두 번째 점주용은 그 시장 상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올리든지 뭐 이렇게 관련된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달 쪽에서도 요거 이제 최근에 그 뭡니까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 회사에서 가격 체계를 바뀌어서 그 배송에 대한 가격 체계가 바뀌어서 그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공공 앱의 하나로 군산시에서 그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그 어플을 만들어서 하여튼 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배달 관련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자 정리하고 추가 보완사항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시장 하시조의 의미는 이제 전 로컬에 있는 동네 전통 시장을 자주 이용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놀장 등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 뭐 기술적 혁신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없었어요. 별로 그냥 놀장을 베낀 거에 불과한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내용은 이런 거죠. ICT 기술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로컬 시장 전자상거래인가? 근데 놀장을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앱의 사용자 이 커뮤니티 내의 그 이해 당사자는 누군가 이거를 이제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앱만 눈에 보인 거죠. 근데 그 앱만 만든다고 해서 그 구동되지가 않을 겁니다. 자, 추가 보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최종 결과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을 해라. 그래서 아마도 혼자 생각인데 시장 전자상거래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자기가 팔고자 하는 품목을 적고 해당된 정보를 등록하면 그거가 그 소비자의 그 앱에 노출이 돼서 뭐 검색을 통하든 뭐 게시를 통하든 노출이 돼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되고 뭐 지불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배송이죠. 제3자 배송 포함을 해서 배송이 되도록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 기능별 사용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라. 사용자를 구분을 제시해야 돼요. 구매자 일반 소비자죠. 그 다음에 공급자 시장 상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요 두 개에 대해서 그 구매자하고 공급자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해주는 그 플랫폼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중앙에.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사용자가 이렇게 세 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놀장처럼 시장하시조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뭡니까 그 구매자, 공급자, 플랫폼 관리자가 이제 그 이해 당사자가 돼서 셋이 작동을 하는 거죠. 자,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써라. 그러면 구매자가 하는 일들을 지금 써 있잖아요 위에. 여러분이 한 건 이제 구매자용만 쓴 거죠. 그래서 구매자 이거 옷한데요. 잠깐만요. 그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용 스마트폰 앱이죠. 그래서 상품 관리, 뭐 주문 관리, 배송 결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상품 관리입니다.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그 다음에 상품의 상태,
아까 뭐 유효기간, 유통기간, 그 다음에 신선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관련된 정보를 상인이 올리는 거죠. 우리 시장에 계신 분이 올려야지 뭐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인이,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 상인에 이제 선택이 돼서 주문이 오게 되면 그 주문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물건을 제대로 묶어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서드 파티 아까 3자 배송 준다든지 하더라도 내가 보낸 물건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 주문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 결제 뭐 포함하고요. 자, 구매자는 여러분이 아까 한 내용이죠. 소비자용의 그 스마트폰 앱인데 그 물건을 하나하나 살 리가 없어요. 여러 개를 살 거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생성한 주문이 뭐 언제 오는지 어디 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그 주문 추적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 필요하죠. 뭐 결제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랫폼 관리자는 관리자용 뭐 앱이 됐든 뭐 서버가 됐든 그 소비자 상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적법한 그 소비자들이 들어와야 되고 적법한 상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또 그 팔려고 하는 그 상품의 분류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걸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기능상으로 각각 나눠서 하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로 소프트웨어 화면을 손으로 직접 그려 보십시오. 화면을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화면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손으로 돼야 컴퓨터로 되는 겁니다. 손으로 안 되는데 컴퓨터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족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 기술 기능들을 만족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게 설계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아래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용들이 좀 빠져 있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해서 구조도 뭐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3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발 계획을 좀 시간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별 우리가 3명 하고 있잖아요. 이 팀은. 그래서 세 팀에 각자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아까 뭐 시장조사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좀 내용을 좀 넣어서 분석할